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최근에 모 회사가 회사 돈으로 매달 4억 2천만 원씩 종신보험에 납부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뉴스가 있었어요. 매달 4억 2천만 원씩 10년을 납부하면은 500억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 600억을 받는 거죠. CEO에 대해서 사망했을 때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 CEO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CEO가 사망했을 때 금전적인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해지를 하겠다. 일명 이제 회장님들이 가입하는 CEO 플랜, VIP 플랜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보험 상품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제가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보험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뭐 뉴스를 보고 놀랍니다. 의심의 댓글을 달죠. 이거 뭐 돈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임이 아닌가 하고서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배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죠. 과거에도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최근에 또 이런 사건까지 터지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회사에 반박문도 있었습니다. 600억짜리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이제 분명합니다. 대출에 대한 담보들, 회장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600억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회장이 아닌 회사가 수령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들을 깜빵에 보내는 보험 상품이 나올 리가 없죠. 이제 회사가 돈을 냈고 수익을 회사가 얻게 되는 과정, CEO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고 수령하지도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뭐 횡령이라던가 배임으로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가 돈을 냈고 CEO가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수령인을 바꾸다던가 해서 돈을 수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건 배임이 됩니다. 근데 회사로서도 그러면 이익상 배임이 아니냐 볼 수 있는데, 500억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5 받는 보험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배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500억을 내고 600억을 받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반하지 않습니다. 1년에 50억씩 내는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데 효율 있게 쓰면 좋겠지만,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회사가 보험을 계약하고 500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내고, 회사가 사망했을 경우에 600억의 돈을 일시불로 받는 조건. 일시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고 계약하지도 않았고 돈을 내지도 않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도 않은 독립된 존재다. 사망 시기를 두고 회사랑 보험회사가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500억을 납입하고 회장이 늦게 사망하게 되면은 600억의 현금 가치는 인플레로 인해서 낮아지겠죠. 보험회사가 그 돈을 늦게 줘도 되니까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회장이 빨리 사망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최대 100억의 손실이 나겠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알 수 없지만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손해보는 폭을 최대한 좁혀놓은 상품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의심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회장의 개인 이익과 연관이 없는데 왜 이런 보험을 가입했을까? 왜 회사 현금 500억을 지출해야만 하고 보험회사는 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CEO들한테 팔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 상품에 대해서 왜 규제를 하지 않는가? 우선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예요. VIP일수록 절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절세라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죠. 예를 들어서 20억을 낼 세금을 10억으로 줄일 수 있다라 그러면 10억을 번 거랑 똑같습니다. 보험 금융 상품들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VIP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상당히 고수익을 내는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절세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IRP 같은 거 있잖아요.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이 IRP를 통해서 ETF를 샀는데 수익률이 0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때문에 16.5% 수익이 난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만큼 부자들은 절세를 통해서 안전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회장님들 나이가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후계자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라던가 퇴직금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EO 보험, VIP 보험이 인기 있게 팔리는 겁니다. 최근에 뭐 기업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적대적 인수를 했을 경우에 회장은 퇴직 일시금 200억을 받는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그룹 회사들 퇴직할 때 보면은 수백억 원을 받기도 합니다. 중견기업이라던가 중소기업 경우는 한 번에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꾸준히 내다가 한 번에 개돈 받듯이 보험 형태로 많이 한다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비용 처리가 되면서 여기서 절세를 한 번 더 하고 퇴직금 받을 때까지 회사에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사업하다 보면 10년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내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보험이 잘 팔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삼성의 사례처럼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30억이 넘는 금액부터는요 50%의 상속세를 내야 되고, 최대 주주라고 하면은 28정이 붙어서 최대 70%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사전에 상속세를 만들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식을 야금야금 준다던가, 계열사를 하나 만들게 하고 여기다 일감을 몰아줘서 그 계열사의 회사 가치를 키운 다음에 아빠 회사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지분을 늘리게 해준다던가. 이 편법이라는 게 불법은 아닌데 너무 치사한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상속세를 5년 동안 할부로 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납을 하기로 했죠. 그럼 회사의 주식을 먼저 받아요. 그럼 그 해부터 배당금을 크게 늘려요. 그래서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활용했죠. 상속에 문제가 걸리고 나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서 일반 주주들이 어부지리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종종 나왔죠. 배당금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CEO 보험을 가지고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CEO 보험을 퇴직금으로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CEO가 사망할 때까지 회사를 경영한다 치면, 아니면은 상속세로도 쓸 수가 있겠죠. 대표가 사망했어요. 회사가 600억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대표의 주식은 자녀가 수령합니다. 자녀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는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회사가 600억을 수령했다 쳐봐요. 그럼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잃지 않고 배당금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좀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에 유상감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쌍용 지분을 인수했던 모건 스탠리가 유상감자를 해서 회사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678억 중에서 회사 돈 203억을 회수한 케이스가 있었죠. 유상감자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좀 넘겨놔요. 그리고 유상감자를 다시 해서 자본금을 줄이고 차익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의 잉여금을 유상했기 때문에 남는 자본금이 생기겠죠.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꼭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회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상황마다 해법도 다르게 적용을 해줘요. 이 VIP 보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프라이빗한 거고 공개하기 싫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CEO 플랜이라 불리는 보험이 있고,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점, 절세나 상속, 퇴직금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수익자를 나중에 회장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보험료를 냈고 보험금을 회장이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회장이 사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배임을 이 배임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사망한 회장에 대해서. 그럼 결국 자녀들만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실제로 이름 있는 기업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망자에 대해서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런 보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충격을 먹는 거죠. 이거는 회사한테 유리한 보험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회사로서도 보험회사로서도 서로 이익이 맞기 때문에 사라지기가 어려운 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